네, 안녕하세요. 자, 첫 개강날입니다. 12월, 1월, 2월 3개월에 걸쳐서 기초 닦을게요. 기본과정이라고 해도 돼요. 입문에서 우리가 이 앞달에 3주 걸쳐서 기초 좀 쌓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그렇게 나갈 겁니다. 민법 총칙. 법률행위 배웁니다. 민법 총칙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배우는 파트가 민법 총칙이에요. 법률행위, 계약, 필수요소, 의사표시를 두 번째로 배우고, 법률행위 속 필수요소, 의사표시. 그 다음 계약,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하죠. 대리제도, 대리. 법률행위는 유효해야 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 효력이 없을 무효 또는 유효인데 효력이 있는데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쏘아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이게 법률행위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하는데 어떤 조건을 달아요. 또는 날짜를 비춰요. 이게 법률행위에 조건 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총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무효취소를 배웁니다. 문제 있는. 그래서 법률행위 파트부터 계속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의사표시. 대리도 무권대리 본인에게 무효. 계속 무효 취소를 배우는 게 총칙이에요. 총칙. 자, 교재를 한번 펴볼게요. 교재. 이제 기본서 다 있죠? 기본서. 이제 기본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펴시느냐. 목차 지나고 법률행위 파트 1 넘기시면 30페이지에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있죠? 30페이지에 한번 펴봐요.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자, 이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바퀴 돌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지금 하면 15분 걸려요. 20분 걸려. 하지만 한 바퀴 돌고 나중에 정리하면 5분이면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굳이 효율성 측면에서 안 해도 돼. 넘겨버려요. 그래서 권리변동, 원인, 32페이지 이것도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정리하면 돼요. 강의 중간에 나와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비효율적이에요. 시험에도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해도 전혀 상관없어. 넘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바로 가요. 복습도 하지 말아요. 제가 하지 않은 파트는 복습하지 말아요. 그 효율성 측면에서 안 하는 게 도움됩니다. 자, 이제 넘겨서 법률행위 파트로 왔어요. 챕터 2, 법률행위 목적, 페이지 36페이지. 찾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법률행위.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1번, 36페이지에 의, 그 다음에 종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자, 넘겨버려요. 쭉 넘겨요. 나머지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40페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이 있죠? 이거 살짝 보면 되고, 넘겨요. 42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때예요. 42페이지부터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법률행위 동네에서는. 목적, 확정, 3번에 가능 넘기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적법 그 다음에 넘기시고 47페이지에 사회적 타당성,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나왔죠. 자, 넘겨봐요. 반사회가 가장 중요해요. 내용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해마다 나와요. 저 계속 넘겨요. 지금 목차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반사회 동네 마지막 목차가 56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부동산 이중매매. 이게 반사회에서 나와요. 자, 또 넘겨요. 아이고, 뭐라고 판례가 많고. 자, 60페이지. 불공정 법률행위. 그래서 반사회 불공정. 여기를 잡아야지. 법률행위 동네. 자, 첫 번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사회 불공정해. 넘겨요. 법률행위 이제 마지막 목차가 넘기고 65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 여기는 거의 안 나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나중에 3월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동네 목차를 쭉 봤어요. 자, 이제 다시 페이지 36페이지로 와봐요. 36페이지. 자, 법률행위.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우리는 시험은 어떻게 본다? 읽고 OX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들어서 이해를 해도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보고 이게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재를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고 이 말이 옳은 설명인지 아니면 장난을 쳐놨는지 틀린 설명인지 그걸 골라내는 OX 싸움이에요. OX. 자, 법률행위. 첫 번째 볼게 법률행위의 종류. 두 번째가 법률행위의 요건. 이 요건에는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목적. 이 법률행위 목적에서 계약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법률행위 목적이 뭐냐? 법률행위 하면 계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너 왜 계약했니? 이게 계약을 한 목적이에요. 매도인 갑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 거고 매수인 을 입장에서는 아파트 소유권 먹으려고. 이게 법률행위 목적이에요. 마지막 목차가 법률행위 계약의 해석이에요. 법률행위 해석.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하죠. 의사표시에 두 문제, 대리가 세 문제, 무효취소가 하나해서 둘, 조건기한은 합쳐서 한 문제. 자, 법률행위 동네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거의 80%가. 10년에 8번은 여기서 나와요. 정유 한 7, 8년에 한 번씩. 8년에 한 번 나왔어, 올해. 32회 때. 앞으로 8년 기다리면 돼요. 종류.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전체 의사표시, 무효취소 이게 관련돼서 간단히 보면 되고 결국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목적이 나와요. 목적을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 거의 안 나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거 한 5년, 7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것만 잠깐 잡으면 돼요. 결국 법률행위 두 문제는 목적, 특히 여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두 개를 배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이네. 나쁜 계약이네요. 반사회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 법률행위 그래요. 그 다음 반사회 법률행위인데 이게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반사회 법률행위인데 법조문을 별도로 하나를 규정을 해놔요.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해서. 불공정,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했는데 공정하지 못해요. 반사회예요. 나쁜 계약으로 봐요. 반사회와 독립된 법 조문 하나를 둬요. 그래서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 동네에서는 이놈 두 개를 잡으면 돼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반사회, 판례예요. 불공정, 법 조문하고 판례. 이 두 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봐야 될 게 적법과 관련해서 법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을 봐야 되고 이 강행 규정은 위반
했을 때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유효가 되느냐에 따라 효력 규정이란 것하고 단속 규정이란 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은 단속 규정이 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 나와요. 오래 떴어. 그럼 이것도 앞으로 5년, 7년 안에는 안 떠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해서 실현 가능하지 못하다, 불가능, 불능을 배워요. 소유권 넘겨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능. 이것도 꽤 중요해요. 이건 계약법에서 중요해요. 계약법.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 민법총 측에서는 불능의 개념만 여기 쓰면 자고, 이건 계약법에서 중요하고 계약법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 강행규정 많이 들어보는 말이고, 단속규정 이거 살짝 보면 돼요. 결국은 이것 싸움이다. 반사회 불공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여기에 들이대면 조금 그래. 그래서 기초 잡는 의미에서 살짝 볼 거예요. 자, 종류. 일단 법률행위란 게 뭐냐?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여러분들 모두 입문 들으셨죠? 새로 오신 분. 오늘 첫 한 분이 새로 오신, 나머지는 입문 3주 거쳤으니까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았어요. 자, 새로 오신 분은 입문 11월 3주 과정이 있어요. 그거 동영상으로 빨리 한번 들으세요. 그래야 기초가 좀 잡혀요. 그거 듣고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법률행위 계약 생각하시고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법률행위란 다 필요 없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것만 밑줄 하면 돼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이것만 느끼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 필수 요소 여기만 밑줄 딱 치면 돼. 자, 2번에서는 하나만 보면 돼.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없다. 법률행위도 아니다. 이것만 밑줄 딱 하면 돼요.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그러나 이런 거 보지 마. 자, 법률행위 종류 갑니다. 여기 이제 흑판을 봐봐요. 법률행위 종류 첫 번째 기초예요. 법률행위 종류. 이것도 한 바퀴 돌면은, 한 바퀴 돈다는 얘기는 1순환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3월 달에 보면 쉬워요.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개만 할 거예요. 일단 법률행위 종류, 구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별 기준이 의사표시의 개수에 따라,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홀로 단독 행위. 이 행위는 법률행위의 행위고, 단독은 홀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의사표시 한 개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단독행위. 계약은 뭐냐? 맺을 게 약속약. 의사표시가 몇 개?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2개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맺을 게 약속약. 손가락을 걸어야 돼요, 상대방. 그래서 의사표시 2개. 구체적으로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갑과 을, 사람이 달라야 돼요. 한 놈이 청약하고 지가 승낙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당사자가 2명이 필요해요. 계약 당사자, 갑, 을 해서 갑이 청약하든 을이 청약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느 한 놈이 청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승낙하면 합치, 이게 합치예요. 양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했다. 그래서 계약은 의사표시 2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 생기초죠. 단독행위. 자, 시험은 단독행위에서 7, 8년에 한 번씩 나와요. 24회 때 나와서 올해 30회, 8년 만에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종류 파트가 나올 때가 좀 됐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얘기했어요. 나왔어요. 마지막 특강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되게 잘 찍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 나옵니다. 걔 28회 때 나와서 4년 지났으니까 나올 때가 됐어요.
나왔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면 돼요. 제가 가자는 대로 가면 제가 강조한 부분 반드시 알고 제가 하지 않은 부분 절대 보지 마시고 제가 강조한 부분 하기에도 1년이라는 시간이 벅차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단독행위 다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데 다시 종류가 나뉘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나 혼자 쏘아버리는 상대방 없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요. 대표적인 게 취소합니다. 내가 허공에 대고 취소 이런 건 없어요. 취소는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그래서 취소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대부분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요. 왜? 계약이 우리 99%야. 계약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대표가 우리가 입문때 했던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자, 취소합니다. 내가 계약을 했는데 법이 정한 취소 사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합니다. 쏘겠죠.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상대방이 없이 나 홀로 하는 의사표시도 있어요.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있다. 시험은 예가 나와요. 예가. 상대방 없다. 대표적인 게 소유권 포기예요. 자, 생각해야 돼요. 민법은. 소유권을 포기한다. 포기합니다. 의사표시예요. 일단 이걸 외워야 돼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문제는 포기는 뭘 포기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포기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포기도 있어요.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먼저 소유권을 포기한다.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기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대상이 소유권을 포기했어. 자, 내 옷을 헌옷, 의류수거함에 갖다 버립니다. 아파트. 내 옷에 대한 내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를 쏘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없느냐 생각해봐요. 소유권 포기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의류수거함은 상대방 사람이 아니지. 길거리에 버릴 수도 있죠. 소유권 포기는 나 홀로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이 나 홀로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해요. 이에 반해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제는 언제 하느냐? 채무 불이행할 때. 상대방이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우리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그럴 때 계약을 해제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든 해제든 의사표시고 내 계약 상대방에게 하고 내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지, 상대방이 있지. 그 다음 아직은 안 배웠지만 어차피 대리에서 배워요. 그래서 한번 단어만 배워봐요. 추인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얘들이 의사표시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시고, 자, 추인합니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추후 인정. 추인은 앞으로 계속 들을 말이에요. 총칙에서 아주 잘 나와요. 이 단어가.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무효인데 추인 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해요. 유효가 돼요. 자, 추인은 내 계약 상대방에게 누군가한테 하는 거야. 나 혼자 추인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취소도 상대방 을에게 하는 거고 해제도 갑이 을에게 하는 거고 추인도 을에게 하는 거고 철회도 이거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무효 처리하는 건데 철회도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리 파트 가면 이 단어들이 대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다 내 상대방 누군가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취소합니다. 내 계약 상대방에게 하겠지. 해지합니다. 상대방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없다. 이것은 이걸 머리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취소, 상대방이 하지. 해제, 우리한테 하겠지. 계약 해제니까. 추인, 나 홀로 안 해요. 상대방에게 하는 거야. 철회도 상대방에게 철회! 날리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있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까끌로 가는 거예요. 취소, 상대방에게 있네. 해제, 상대방에게 하네. 추인, 상대방에게 하네. 철회도 상대방에게 해야지. 따라서 얘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네. 이에 반해서 소유권 포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물건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거지. 그냥 버리니까. 가다가 담배 버릴 수도 있죠.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없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얘들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상대방 있다, 상대방 없다. 일단 단독행위 개념.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다, 없다. 그러면 취소의 성질, 해제의 성질, 추인의 성질, 철회의 성질, 공통점. 그냥 내가 취소하면 취소돼 버려요. 이 말을 당사자 일방에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얘가 17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부모 동의 없이 해야 돼요. 부모 동의하에 하면 취소 못해요. 부모 동의 없이 17살짜리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하면 우리 법이 이 매매계약 취소하세요 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놔요. 자, 이 취소, 갑이 취소권자, 미성년자 17살짜리가 을을 상대로 이 매매계약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쏘는 거야. 자, 이거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취소 효과 무효돼 버려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즉 상대방 을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취소하면 을이 취소하지 마. 나 반대야. 절대 하지 마. 오케이 안 해줘. 상관없어요. 일방적 이 말이야. 일방적으로 쏘아버립니다.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취소든 해제든 추인이든 철회든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성립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상대방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아니란 얘기지. 법률 행위가 됐다는 얘기는 이것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가 있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가 됐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한 개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방적 한쪽에 갑에 17살짜리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유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 행위가 되니까 그래요. 상대방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계약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상대방 동의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취소권, 권자만 붙여버리면 돼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철회권, 포기권 다 무슨 권? 형성권이라고 해요. 입문 때 안 했나요? 했죠? 따라해요, 따라해. 바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버려요. 바로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법률관계를 바로 만들어버려. 이룰성자예요. 엄청난 무서운 권리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으니까. 취소, 해제, 추인, 철회 쏘아버리면 바로 취소되고 해제되고 추인의 효과 유효가 되고 철회 효과 무효가 되고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유.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 행위가 됐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갑의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밑줄을 잘 그어야지.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종류, 단독행위가 있고 오른쪽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교재 밑줄을 잘 그으시고요. 추가 필기하는 거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필기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옆에 노트 하나 마련해, 과목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나는 좀 쓰면서 하는 게 좋아요 하면은 노트에다 필기하시고 책에다는 가급적 필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있는 책의 40%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왜 추가 필기를 해서 그걸 더 보냐고. 의미가 없어요. 공부 효율적인 측면에서 추가 필기는 정말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옛날 공부 습관 버려요. 교재에 다 있어. 이것도 몰라 죽겠는데 왜 추가 필기를 하냐고. 추가 필기한 건 뭐가 필요하냐? 가불. 이런 게 쓰고 싶어요. 가불에서 이해가 되거든. 이건 필기 대상인데 이것도 교재하지 마시고 그냥 노트에다 해가지고 따로 한번 써요. 그게 좋아. 왜 그런지 알아요? 교재에다 옆에다 막 추가 필기해 놓으면은 필기할 때 제 설명을 안 들어요. 필기하느라고. 집에 가서 봐야지 하는데 집중을 안 하고 듣고 집에 가서 보면 내가 써놓은 걸 뭔 소리인지 몰라. 필기 하나만 해요. 효과가 아주 안 좋아요. 정가불병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차라리 해. 복습할 때. 복습 안 하실 거요?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복습은 필수야, 필수. 그러니까 가급적 추가 필기 그 습관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정하고 싶다? 노트에 하시고 A4지 하시고 교재에다는 가급적 나중에 이쁘게 정말 이건 해야겠다. 가불병. 그러면 오른쪽 여백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 가불병을 해도 좋아요. 가불병만 하시고 나머지 내용 그런 거 어차피 딴 데 있어. 굳이 여기다 가필 안 해도 돼요. 책이 더러워져. 여기 있는 내용도 넘치고 넘치는데 다른 사항을 적죠? 다음 페이지에 있어. 저 계약법에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도 다 버릴 게 너무 많거든. 추가 필기하지 마세요. 설사 교재 없는 사항 같아도 차라리 그 연습장에 써. 연습장에. 그게 나아요. 책이 더럽잖아요. 막 가필해가지고. 그럼 책 보기 싫거든. 이거 4월까지 볼 거예요. 4월까지. 5월달에 제 요약집이 나오니까 앞으로 5개월을 봐야 될 책인데 막 추가 필기하면 보면 막 내가 봐도 책이 더러워. 그러면 보기 싫거든. 그래서 밑줄 잘 긋고 여기 있는 밑줄 긋은 것만 하고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연습장에 쓰는 거예요. 연습장에. 오케이. 자, 단독행위 의 1번.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성립. 거기가 밑줄이에요.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뭐 안 중요하지만 기초니까.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성립하네요. 자, 2번. 형성권 밑줄. 형성권의 개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 자, 일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바꿔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가필하세요. 제가 쓰라는 건 이제 가필, 필기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삭제하시고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가필, 바로 효력 발생.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뒤는 아직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이거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만이니까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2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종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오른쪽.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시험은 여기가 나와요. 1번, 2번이.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예를 봅니다. 자, 두 번째 줄 중간 오른쪽. 취소 밑줄.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그 다음 왼쪽 해제합니다. 밑줄. 의사표시. 그 다음에 추인 밑줄, 철회 밑줄. 지금은 이 네 개만 하세요. 그래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해요. 상대방. 2번에서 오른쪽. 상대방이 없다. 내가 의사표시하는데 나 홀로 의사표시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요. 없어. 예. 소유권 포기. 밑줄. 소유권 포기. 그냥 버리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요. 상대방 없어.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그렇지. 소유권 포기는 그냥 옷 버리면 되지. 사례로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시험은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4개, 상대방 없는 놈 하나 또는 계약 넣어놓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훈련하면 되고, 일단 상대방 있다, 상대방 없다. 여기 별 3개 들어갑니다. 올해 나왔어도 일단 별 3개급이에요. 시험에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이든. 자, 계약은 의사표시 2개입니다. 2개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 의사표시 2개가 있어야 성립하는 걸 계약이라고 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자, 합동행위 X. 합동행위 3번이죠. 제가 X하라는 데는 3번 합동행위. 이렇게 X 하셔. 아예 보지 말란 얘기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X한 것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내년 시험 갈 때까지도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30년 동안. 그걸 왜 보냐고. 시험은 2번 종류.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 없다. 계약. 여기서만 나오는데 이것도 7, 8년에 한 번씩 나와요.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안 나와요.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자, 오케이. 이행의 문제유무에 따른 분류. 이거 채권행위 2번 물권행위 있죠. 자, 내용 보지 마시고, 내용이 어려워요. 읽지 마시고 개념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것도 직접적으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기초예요. 자, 채권행위란 게 있고, 우리가 물권행위 유인론 할 때 했어요. 채권행위란 게 있고 물권행위란 게 있어요. 개념만 잡습니다. 여기서 시간 허비할 필요 없어요. 일순환하고 읽으면 그때 제대로 이해돼. 지금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아직 계약법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채권행위란 것은 갑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계약으로 팝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는 3가지 시험범위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계약법은 물권법 다음 동네. 계약법은 동네가 채권법. 따라서 매매 계약은 이 계약을 하면은 어떤 힘이 생기느냐. 동네가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고 해요. 채권 계약인데 계약이 법률행위죠. 채권 행위. 계약 대신 행위 넣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하면 행동했죠. 왜 행동을 했느냐? 권리를 취득하려고 행동한 거예요.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가, 행동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법에서 법률 효과라는 것은 대부분 권리를 취득한다 또는 어떤 포기합니다. 그럼 소멸하겠죠? 권리가 변동된다 이거예요. 90%는 뭔가 취득하려고 행동해요. 따라서 행동, 계약을 하니까 권리를 취득하네. 계약하니까 너는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채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넘겨달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채권이 있으면 반대쪽 사람에게는 반드시 채무가, 쌍둥이가 발생해요. 소유권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발생해요.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 즉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수인,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채권행위란 것은 행동하니까, 행위하니까 뭐가 발생한다? 채권. 채권, 숨어있는 채무.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문 때 봤듯이 을의 궁극적 목적은 너는 왜 계약했니? 채권 취득하려고, 소유권 주세요 채권 취득하려고. 얘가 고생 계약한 게 아니에요. 얘는 이것 먹으려고, 소유권 먹으려고 고생했죠. 따라서 을이 결국은 매매계약을 한 이유는 소유권 취득하려는 목적이에요. 법률행위 목적, 소유권이에요. 채권이 아니야.
근데 우리 법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지만 이 매매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나 물권을 안 줘요. 우리 법 규정이 계약만으로는 물권은 취득 못해요. 반드시 소유권이 당신에게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박으세요. 등기를 소유권이 당신한테 이전 얼마 왔다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등기예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 등기, 이게 바로 물권행위예요. 등기도 행동이에요. 자, 행동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하네, 취득되네. 발생하고 취득이 같은 말이에요. 행동하니까, 등기하니까 소유권 발생했네. 이게 물권행위예요. 결국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는 취득하는 권리가 채권이냐 물권이냐 차이예요. 취득하는 게 물권이면 다 물권행위, 취득하는 게 채권, 채무면 채권행위예요. 자, 여기서 단어가 나와요. 채권, 채무, 쌍둥이, 채무가 발생한 행위. 여기서 채무를 가져와서 이 채권 행위를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해서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채무, 의무 같은 말이에요. 의무, 부담 행위. 그래서 채권 행위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채권이 아닌 채무를 가져와요.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말이에요. 채권 행위는 채무 부담 행위라고 하고, 이에 반해서 물권 행위는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 버렸죠. 이걸 처분했다고 그래요. 갑 입장에서 처분된 거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처분행위란 말이 나와요. 처분행위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 처분에 대해서. 처분. 자, 어디서 들었느냐? 소유권. 소유권의 세 가지 힘. 사용, 수의,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처분이야. 처분이란 것은 제가 속칭 팔아제낀다고 그래요. 소유권을 팔아제꼈죠. 그래서 물권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을한테 물권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갑 측면에서 보면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처분행위라고 해요. 채권은 채무를 부담한 거야. 그래서 물권행위는 어떤 행동을 하니까, 행위를 하니까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물권이 발생하면 물권행위. 이 물권은 처분된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럼 예를 들까? 제한물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등기해줘요. 전세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갑 소유 아파트의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전세권 설정 행위도 등기하면 전세권 취득하니까 이것도 물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처분행위에는 팔아제끼는 거 양도했다고 그래요. 소유권을 이전, 같은 말, 양도. 이전했다, 양도했다, 팔아제꼈다가 양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양도했다, 처분했다요. 넘겼다. 그 다음 설정했다, 제한물권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포기했다, 소멸시키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제한물권 파트에서 나와요. 처분했다 개념, 팔아제꼈다, 양도, 제한물권,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해줬죠. 물권을 상대방이 취득했죠.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무조건 처분행위예요. 제한물권 설정행위도 처분행위. 소유권 포기했어. 전세권 포기했어. 포기도 처분한 거예요. 물권 버렸죠. 처분한 거야. 그래서 처분에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이 단어를 계속 들어요. 팔아제꼈다, 양도. 지상권 양도, 전세권 양도, 저당권 양도, 소유권 양도. 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을 양도 넘겼다. 제한물권을 설정해줬다. 소유권, 제한물권 등을 포기했다. 처분의 예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단어를 계속 들을 거예요. 특히 양도, 포기, 다 처분. 그래서 물권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채권행위는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채무를 가져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그래서 매도인 갑은 이 채무를 이행해 줘야지. 채무는 이행해야 되고 권리는 행사하고. 그래서 개념만 보면 돼요. 세부적으로 읽을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되면 고개 끄덕이시고, 아직 계약법을 안 배워서 좀 어려워요, 이 내용이. 자, 제목만 볼게요. 그래서 채권행위를, 자, 제목, 양거래 1번의 제목으로 한번 느껴봐요. 채권행위. 그래, 어떤 행동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그렇지.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권행위를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네. 제목만 봐. 내용 보지 말아요. 2번 물권행위. 물권행위만 봐요. 행동하니까 물권이 발생하네. 그러면 물권 대표가 소유권이죠. 아하, 매매계약을 통해서 내가 등기를 박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네. 이 등기가 물권행위예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물권 설정 등기. 등기는 다 물권행위. 물권이 발생되니까. 따라서 이건 물권은 처분했다 그래. 갑 입장에서. 소유권 양도. 자, 그래서 내용이, 제가 말한 내용이 별로 없어. 제 요약집에 5월달에 들어갈 거야.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기본서가. 그러니까 기본서를 맹신하지 말아요. 기본서. 버릴 건 다 버려야 되고 취할 부분만 취하면 돼요.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파트 기본서 내용은 별로 안 좋아요. 어렵게만 적어져 있고 실제 시험 나오는 문장이 없어요. 이게 별로. 그래서 그건 제 요약집에 제가 수정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그때 공부하셔도 이상 없어.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구나. 채권행위는 채무 부담행위구나. 이 제목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일순환 돌고 하면은 나중에 그때도 충분해요. 자, 넘깁니다. 방식, 증감, 이거 계약법 배우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하지 마요, 지금. 읽고 하지 마요. 자, 이제 요건으로 가는 거예요. 40페이지. 법률행위 요건.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어요. 자, 이제 지우고. 두 번째,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넘어가야 돼. 별로 안 중요한 데다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 자, 1차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을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갑을이 있어야 돼요. 계약 당사자, 계약 생각해요. 계약을 한 목적 있겠죠. 매도인은 돈, 매수인은 소유권. 그 다음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단독행위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자, 이게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했어. 자, 계약이 체결됐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계약이 법률행위니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사람 두 놈이 있어야 되고 계약을 왜 고생해서 했니? 목적이 있겠지. 그 다음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사자, 갑을 계약한 목적 의사표시. 이게 법률행위 계약의 1차 성립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성립했어. 그러면 이 계약은 5월 1일 날 성립이 체결됐다. 그 말하고 같은 말. 계약이 체결됐어. 계약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되면 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려고 고생했지.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 즉 일단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해요. 이걸 유효, 효력을 발생한다. 있을 유. 근데 문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효력 요건이 나와요. 당사자는 이상 없이 이 계약이 유효로 되려면 당사자에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혼자서 이상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의사 능력은 이 계약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해요. 이 계약이란 것은 갑은 소유권 줘야 되고 을은 돈 줘야 되고, 이런 판단 능력을 말해.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효, 행위 능력이 있어야 유효. 그런데 이제 어긋나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의사 능력이 없어. 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치매 노인,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의사 능력이 없다, 효과. 의사 능력이 없다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만 알면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유효, 효력 발생하는데, 갑이 치매 노인, 80세, 치매에 걸리신 노인이요. 그럼 판단 능력이 없겠죠. 치매 노인이 한 매매계약 효력 인정해주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첫 번째 무효사유. 의사 능력이 없다. 이걸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 그래요. 의사 능력이 없네요, 없을, 의사 무능력. 거의 시험 나오잖아요. 의사 능력이라는 단어는 대리에서 거기서 딱 한 번 나오고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개념 말아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한 건 이거지. 자, 법률 행위 능력은 뭐냐? 법률 행위, 계약을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은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 혼자서 계약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딱 정해요. 혼자서 계약하면 당신이 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하세요. 그래서 혼자서 계약 못하게 해요. 법률 행위 능력을 제한시켜. 그래서 나오는 게 제한 능력자예요. 법률 행위 능력을 제한해버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혼자서 계약하지 못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해주거나 이렇게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제한 능력자. 그러면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노험자인데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우리 민법이 네 놈을 정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엔 세 놈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미성년자. 미성년자. 자, 우리 법률 용어는 다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로 풀었으면 이해가 빨라요. 성년, 어른이, 아직 되지 않은 놈, 어린 놈,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예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미성년자. 혼자서 계약 못해요. 부모 동의를 받아요. 법정 대리인. 두 번째, 치매 노인이 자식이 우리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할머니한테 건물 막 줘.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막 날아가죠. 무상 증여하니까. 그럼 법원에 아버지 데리고 가. 판사님, 우리 아버지 판결 좀 때려줘요. 무슨 판결? 성년인데 후견을 개시해 주세요. 그러면 판사님이 당신 아버지를 성년 후견 개시한다. 판결을 때려줍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된 사람, 피성년 후견인,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 피성년 후견인, 성년 할아버지 어른이지만 미성년이 아닌 어른이지만 후견 뒤에서 볼견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당할 피자야. 그래서 어른인데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 이게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언제 되느냐?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성년인데 후견 개시합니다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성년 후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대리에서 나와.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그래서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관련되니까 하는 거야. 자, 세 번째가 피한정 후견인 그래요. 자, 이것도 단어로 이해하면 돼요.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해. 한정적으로. 즉 모든 영역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70%는 혼자 해, 계약. 하지만 어떤 영역 30%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 돼요. 이걸 한정적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둘 중 어떤 사람 상태가 더 안 좋을까요? 이 사람이 상태가 더 안 좋아요. 모든 100% 혼자 못해. 하지만 얘는 절반으로 하죠. 절반은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히 막 간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절반만 막 간 사람.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훨씬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자식 동빈이가 아버지를 휠체어 타고 신문 기사 보셨죠? 아버지를 피성년 후견 신청을 했어요. 성년 후견 계시죠? 우리 아버지 때려주세요. 왜? 법률행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법원이 신격호 회장은 완전히 맛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한정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때렸어요. 참고로. 그래서 완전히 막갔다 피성년 후견인. 그래도 이분보다는 상태가 좀 낫다. 피한정 후견. 이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 쓸게요. 시험에 나오니까 어디에서? 대리에서 나와. 중요하진 않지만 나오니까 해야지. 자, 어른인데 성년인데 뒤에서 돌봐줄 거 시작. 성년 후견 개시. 이 판결에 따라 피성년 후견인이란 말이 나오고 판결 받은 사람. 한정적으로 절반 50% 정도만 후견 시작합니다. 한정 후견 개시 선고. 이 판결에 받은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우리 민법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이 세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는 세 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미성년자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 만 19세 미만자예요. 법은 만으로 해요. 만 19세 안 된 놈, 미만. 자, 문제는 갑이 17살짜리 곱빌인데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 없이 아까 잠깐 했죠. 부모 동의 없이 자기 소유 아파트 한 채 있었는데 매매 팔아버렸죠. 자, 부모 동의 없이 계약 법률행위했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부모 동의하에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 해야 돼. 그런데 동의 없이 문제가 발생했죠. 일단은 무효로 보지 않고 일단은 유효. 대신 아버지든 너든 취소하세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세 가지인데 세 경우에만 취소 가능해요. 그중 첫 번째 취소 사유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예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해요.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인데 취소로 무효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당연히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에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동네를 잘 봐가세요. 제한능력 취소는 두 번째 의사표시 동네 취소가 아니라 첫 번째 동네, 지금 우리 법률행위 동네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3자 모든 3자에게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이제 천천히 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으로서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이 있어라. 그러면 이상 없어요. 유효.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이제 반대.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 효과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가 혼자 했다. 취소. 즉 무슨 얘기냐? 이 효력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목적도 있고 당사자 있는데 이걸 흠결하면 효력 요건에 어딘가 문제가 빵꾸가 발생하면 유효가 아닌 무효가 되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무효 취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요건에 펑크가 나면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건 무효가 되고 어떤 건 취소할 수 있고 그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총칙이. 오케이, 이 정도. 여기만 확인하고 쉽게. 자, 성립 요건 다 필요 없어요. 위는 별로 필요 없고 2번, 중간 2번에 양거리 1번. 일반적 성립 요건, 당사자 있어라, 목적 있어라, 의사표시 있어라. 믿줄 마세요. 직접적으로 시험은 안 나와요. 그래서 당사자란 개념, 갑과 을이죠? 계약 당사자 갑과 을, 그것만 알면 돼. 목적, 의사, 밑줄. 특별 성립 요건, X. X 하면 제목에 X 그어버려야지. 영원히 보지 말아요. 제가 X 한 데는. 왜 X라느냐? 거기 봐요. 제가 왜 X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법인 설립 등기, 혼인 신고, 유언 방식, 어음 방식. 이걸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돼. 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어음을 왜 하고, 우리 시험 범위 아니야. 혼인, 유언을 왜 하냐고. 법인,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닌 건 요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닌 건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X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제가 하지 마세요. X 날려버린 데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 효력 요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이 있어라. 밑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아까 했죠. 목적과 관련해서는 흑판에는 안 썼지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거. 이건 목적 파트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효력 요건이에요. 지금 효력 요건.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 과정에 아무런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유효. 그래서 효력 요건은 의사 능력이 있다, 유효. 행위 능력이 있다, 유효. 확정 가능 적법 사적 타당성이 있다, 유효.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유효. 의사표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유효. 그래서 효력, 유효되기 위한 요건 그 말이에요. 여기가 직접적으로 시험은 안 나와요. 그래서 밑줄만 치고 결국 법률행위에서 배울 게 목적 동그라미 2번이고 여기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에서 배울 게 동그라미 3번이야. 결국 의사표시까지 배우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밑줄만 그시고 자 오른쪽은 3월에 해야 될 거고 넓혀보기 오른쪽에 있죠. 자 거기서 이제 봐요. 의사 능력이 2번, 3번 행위 능력이 있죠. 권리 능력은 저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지도 마시고. 자 의사 능력의 개념이 동그라미 1번에 있어. 판단 능력 그것만 밑줄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죠. 판단 능력. 자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슨 의미인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의사 밑줄 의사 무능력자만 밑줄. 자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는 놈이 계약했다.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 첫 번째 무효사유. 거기만 밑줄.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의미가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단독으로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밑줄도 긋지 마. 그냥 법률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 그렇게 대충 느끼면 되고 시험 절대 안 나오니까 그래. 이런 거 외우는 건 시간 낭비야. 자 시험에 나오는 거 2번 3번이죠. 2번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밑줄 제한 능력자 밑줄 하시고 이 제한 능력자 우리 민법은 세 놈 규정합니다. 미성년자 밑줄 피성년 후견인 밑줄 피한정 후견인 여기만 밑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제한 능력자는 세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 이놈이 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별을 하지 않는다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일단 밑줄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란 얘기예요. 취소 사유. 거기다만 굳이 안 할게. 나중에 한 바퀴 돌면 기초야, 기초. 그래서 지금은 밑줄 친 데만.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실 때 제가 밑줄 치라고 하잖아요. 복습하실 때 밑줄 친 데만 보는 거예요. 밑줄 친 데만. 나머지 제가 하지 않은 데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진짜야. 밑줄 친 데를 차라리 5번 봐요. 시간이 있으면. 하지 않은 데는 권리능 이런 거 보지도 마시고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되고.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래서 의사 능력 없다. 무효. 밑줄 칠한 데는 봐야 돼요. 제한 능력자 세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말이 어렵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말이 되게 어려워. 그러면 5번씩 뱉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고개 들고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이렇게 뱉어야 돼요. 법률 용어는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빨리빨리 내 걸로 맞느냐? 뱉어. 손으로 글씨 쓰면서 뱉든 소리 내서 뱉든 그래야 빨리빨리 익숙해져요. 취소 사유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4시간 해요. 그래서 1시 50분쯤 끝날 거예요. 2시는 안 넘겨요. 그래서 10분간 쉬고 합니다.